네, 지금 1라운드 2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서울 바둑의 품격이 1승을 거둬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퍼루키 강지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네. 지난 시즌에는 이 슈퍼루키 조승아 선수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강지수 선수를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두 감독은 정말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속기 3국이 들어가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 리그 3국 속기 대결은 이민진 대 박지연입니다. 네, 두 선수 아주 오랫동안 활약하는 선수들이고요. 매년 여자바둑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김다영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의 대결. 이 대국은 상당히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먼저 초일기에 들어갔군요. 자,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이제 검토실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검토실에서도 이 바둑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앞선 이슬아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바둑이 네. 워낙 이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검토실에서도 일단은 속기대국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 바둑은 이제 막 쳐다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의 형태로 봤을 때는 백이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흑의 마지막 수가 우변 쪽에 2선으로 호구를 친 수인데요. 네, 지금 그 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를 두었는데 살려고 둘 네. 수밖에 없는 수네요. 이 전체 흑도를 좀 예. 가일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약간 흑이 좀 괴롭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전의 모양이 상변이 막히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한 수 한 수 교환을 보면 확실히 백이 좀 득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둑은 지금 김다영 선수가 약간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김다영 선수도 초읽기에 몰렸죠. 네. 이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처에 큰 자리가 워낙 많아서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가장 뒷맛이 좋은 곳은 일단 이쪽 부분을 뭔가 받는 것이 좀 깔끔하게 바둑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장 기본적인 네, 큰 자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그 약점, 그곳을 흙이 찔러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네, 역시나 큰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흙이 반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헤이자자 선수가 바로 이쪽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우측의 흑돌이 전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백이 뭐 이런 데를 내려서고 나서 싸운다든지 했을 때 지금 이쪽이 워낙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자리를 두고 나서 다음에 이곳을 노리는 거고요. 이 교환을 평소라면 시켜놔야 했지만 지금은 이쪽 흑돌이 워낙 좁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백에게 연타를 당해도 크게 아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반대로 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껴놨습니다. 자, 백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자리 가일수를 했고요. 좀 천천히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쪽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당장 여기를 건드렸을 때에는 지금 여기를 당장 이렇게 건드렸을 때에는 백도 이 흑도를 노리면서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30초. 하나, 두텁게 이렇게 단수를 쳐두면 셋. 지금 두 점을 잡으면 바깥쪽에서 단수 치면서 계속 이 엷은 흙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갖고 이수는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형세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줍니다.
유리하다면 이쪽 부분을 어딘가 뒀겠죠. 네. 지금은 평범한 흐름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좁은 자리인데 그곳이 버티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흑돌이 넓기 때문이죠. 또 그러면서 백의 10초. 허점도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쪽에서부터 풀어갑니다. 김다영 선수도 지금의 흐름은 백이 좋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집으로 부족한 게 아니면서 바둑 자체가 백이 두텁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가 아까 이 바둑을 봤을 때 마지막 수가 여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는 둘 거라면 먼저 여기를 뒀어야죠. 아, 살기 전에요. 네. 항상 여기를 먼저 흑이 가는 순간 선수한 집은 확보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선수한 집이 된다면 여기를 한 칸 띄어도 백이 이쪽을 둬봤자 여기서 선수한 집 만들고 그다음 이쪽을 갈 수 있으니까 전혀 위험한 돌이 아니었는데 그 교환을 아껴놓은 것이 지금은 백이 이쪽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실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붙이고 끊는 맥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흑 반발할 수는 없을까요? 반발이 쉽진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해도 늘고 나서 중앙은 돌파를 할 수가 있지만 반대쪽으로 두었을 때 흑이 이쪽 돌파를 바탕으로 중앙에 뭔가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김다영 선수가 처리를 잘 하네요. 헤이자자 선수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형세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강지수 선수가 프로 바둑계 전체에서 루키라면 이 김다영 선수는 최정상권에서의 어떤 루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 안 됐죠. 사실 입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빠르게 정상권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시즌이 사실 김다영 선수가 다시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무대인데 일단 개막전, 그 팀의 개막전에서 이 선수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히 실력이 좀 한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하나, 둘, 보통 이렇게 우승컵을 한번 들어 올리고 나면 한꺼풀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네. 또 작년의 김다영과도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헤이샤자 선수가 좌상 쪽에서도 또 당했습니다. 지금 계속 백이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제 헤이샤자 선수가 기대하는 것은 이쪽을 계속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돌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상대가 공격을 들어오고 거기서 어떤 그 분란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흑의 전략인데 김다영 선수는 시종일관 좀 침착한 수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가는 건 별게 없는 건가요? 지금은 그쪽을 둘 수도 있어요. 원래는 좀 무리 같은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런 데 끊고 계속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교환은 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하변 쪽이 별게 없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도 둔다고 해도 이수보단 치받는 게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처리하네요. 지금 어차피 이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버틸지 지켜둘지. 셋, 나 지켜뒀고요.
근데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처리가 되면 백이 여길 젖혀서 득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치받아서 두었다면 백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흑이 받는다고 쳤을 때에는 그 자세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흑이 누른 순간 하변 쪽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백도 손을 빼고 집으로 갑니다. 백이 흑도를 공격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대로 종반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지금 반상 최대 자리가 이쪽 끊는 것과 이쪽이 남아 있거든요. 네. 다섯, 지금 평범하게 흐름을 가져가서는 백이 좀 좋아 보이니까 아홉, 헤이자자 선수도 약간 버텨야 되는 세 상황인데요. 분 남았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선택하는 이런 수들도 지금은 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백이 불리했다면 이쪽 젖힌 수로는 먼저 뭐 이런 급소를 친다든지 들여다보고 한 칸 띄어서 공격의 나팔을 불었겠죠. 네. 삼십 초. 하나, 둘, 헤이자자 선수는 계속해서 두텁게 두어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켜주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면 흑이 잘 된 것은 맞습니다. 승부를 좀 더 길게 가져가도 할만하다는 판단일지. 두터운 곳이라고 봤나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쉽게 둬서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쪽 끊어갑니다. 지금 흑이 이런 데를 지키고 있어서는 형세가 확실히 좀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큰 곳은 이쪽도 크고요. 지금 이쪽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흑이 차단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약간 이제 이 부분에 뒷맛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거 흑이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열붐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흑이 지금 그곳을 신경 쓸 처지는 아니고요. 둘, 네. 이자자 선수도 그렇고 김다영 선수도 그렇고 지금 형세는 좀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선수가 풍기는 분위기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지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좀 쉽게 처리하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되든 안 되든 여기를 한 점을 가르지 못하면 승부가 맞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곳과 대등한 다른 큰 곳이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지금 두어지는 부분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쪽을 가르러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일 것 같은데요. 자, 1국 장고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3국 속기 대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지는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수익기 쪽이 가장 자신이 없어서 좀 잔수가 밝은 기풍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둑 스타일로는 최철한 선수 같은 스타일이 개성도 있고 수익기도 강해서 기풍적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선수고요. 바둑 외적으로는 이창호 구단을 굉장히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굉장히 존경하긴 한데 저랑 태생적으로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 롤모델은 이창호 사원님의 이제 인품은 담고 싶은데 바둑은 저 나름대로의 개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팀이 우승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지만 개개인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만 팀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팀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좀 적어도 반타작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공부 스타일이 항상 꾸준히 뭐 한두 시간씩 하는 것보다는 좀 몰아서 벼락치기로 하는 편인데요. 요즘 이제 벼락치기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요. 틈틈이 바둑 공부하고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여수팀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순간 제가 여자 바둑 리그에서 나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선수가 되어서 새로 입단한 기사들하고 사실 한 판도 바둑을 안 둬본 선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간에 돌아다니는 말로는 요즘 입단자들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지 않았냐 이런 뭐 소문도 있는데 과연 그런 어린 기사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디스크가 되게 심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목이나 허리가 덜 아픈 날은 대부분 바둑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때보다 30대가 훨씬 인생으로 봤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상대가 뭐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은 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낸다거나 그러는 거가 한 번이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중국 을조리그를 갔는데 을조리그는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해요. 근데 제 뒤에 어떤 남자 선수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부채 소리를 계속 딱딱거려가지고 제가 중국말 못한 제 도저히 참다 가가지고 이렇게 친 다음에 조용히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웃으면서 얘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 첫 해에는 이제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아주 큰 성적으로는 아주 큰 욕심을 부리진 않고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는 헤이자자 선수를 잘 보좌를 하면서 자자가 팀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자자랑도 친구니까 좋은 시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즐겁게. 한 5년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중국 대회, 여자 대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자자도 되게 어렸고 그랬어요. 이제 뭐 각국의 선수들이 뒤풀이로 노래방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중국 노래만 많고 하니까 노래방 한켠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자자가 와가지고 귀걸이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 게 처음이었고요. 뭐 세계대회나 한국에서 이제 오픈전 같은 거 할 때나 뭐 오며 가며 보면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허서연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첫 출전이고 또 입단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도장에 가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입단을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저희 팀의 강지수 선수인데 사실 되게 특이한 선수예요. 약간 4차원인 것 같은데 약간 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나 뭐 인터넷에 뉴스에 있는 저를 보면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제 거는 특히 안 보는 편이에요. 차라리 바둑 두는 거는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 약간 보통은 집중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6살에 입단을 했거든요. 18살이면 이제 한창 마음 편하게 이제 연구실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좀 더 욕심을 좀 버리고 나만 잘났다고 이제 설치고 다니지 말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좀 뒤늦게 운동을 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운동을 좀 소홀히 한 게 아쉽거든요. 좀 기초 체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둑 둘 때 이제 좀 몸이 못 버티겠는 그런 게 좀 와요. 그래서 일단은 몸이 튼튼해야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둥글둥글하게 좀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제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뭐 자부심이랄까 프라이드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뭐 그간의 바둑도 많이 졌었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해서 그때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동물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도 나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맞대요. 그래서 저도 뭐 만족스러워요. 네, 이민진 선수와 박지현 선수 꽤 긴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인터뷰, 짧은 인사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속마음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박지현 선수가 뭐 둥글둥글해졌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혹은 이민진 선수가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네. 예전에 너무 승부에 집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두 사람도 닮은 점이 많아요. 승부욕이 정말 셌잖아요. 네, 뭐 승부사에게 있어서 승부욕이 세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데 약간 못 견디는 네. 그랬던 게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지금 좀 더 여유 있게 판을 예.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승부에서 좋게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두 선수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1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초읽기 시작됐기 때문에 수순 좀 진행이 됐고요. 흑이 우변은 갔네요. 네, 흑이 우변을 네. 갔는데 역시나 김다영 선수가 지금 바둑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의 처리 정도로 백이 여유 있는 형세입니다. 지금은 역전이 나오기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있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하나 젖혀두고 나서 이쪽으로 뒀죠. 이 전체 흑도를 노리면서 물론 이제 받지 않아도 흑이 잡히지는 않는데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둬서 넘는 것을 방비를 하면 그 다음에 흑은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위쪽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젖혀서요. 네, 여기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젖히는 것은 백이 여기를 끼웠을 때 셋,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섯, 그때 이쪽을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있어서 좀 곤란하고요. 그럼에도 지금 헤이제자 선수가 젖히는 것은 손을 뺀 상황이 아니라 여기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넘어가는 게 있는 상황이니까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뭐 지금 백이 먼저 그냥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끊어달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득을 보고요. 상변에서 집으로 득을 보고 이쪽을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잡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30초. 이제는 큰 끝내기도 없는데요. 그래도 헤이세자 선수가 정말 굉장히 추격을 많이 했네요. 지금도 백이 좋은데 아까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단수 칠 때는 제 느낌으로는 한 반면 승부 정도의 바둑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덤에는 좀 여유 있게 걸려 있네. 그 정도입니다. 한 두세 집은 추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에서의 처리가 끝이 나면 따고 있고 여기를 끊고 끊어 잡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따내서 정리가 되겠고요. 덤에 걸리는 정도로 네. 김다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좌변 쪽은 들여다보면 백집을 좀 깰 수 없을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을 들여다보면은 한 두 집 정도 깨거든요. 30초. 아, 약간 깰 수는 있나요? 근데 두 집을 깨면서 흙이 여기 붙이는 수가 남기 때문에 네. 손해입니다. 아, 오히려 안 건드리는 편이 낫겠군요. 지금 백집이 딱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집이 줄었는데 네. 뒷맛이 워낙 고약해지기 때문에 그 수는 득은 없습니다. 이게 두다 보면 수가 성립되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결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득실 여부를 그래서 네. 잘 따져야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김다영 선수도 아까만큼 여유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까는 정말 어떻게 둬도 이긴다는 느낌으로 뭐 제깍제깍 쉽게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고 있진 않아요. 지금 우학이 따내는 것보다 큰 끝내기는 없는 건가요? 다섯, 여섯.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곳이 크군요. 약간 뒷맛이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여기를 끊었을 때 물론 이제 흙이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습니다만 이 아래쪽의 흑도를 추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좀 득볼 여지가 있죠. 그런 것 플러스 이 자체만 봐도 흑집이 3집이 줄어들고 백집이 한 5집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8집에 대충 뒷맛까지 본다면 한 10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 바로 살아두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도 지금은 네. 헤이시사 선수가 역전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다영 선수가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계산을 정확히 하면서 국면을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히 보입니다. 딱 역전 안 당할 정도까지만 후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어떤 김다영 선수의 예전과는 다른 노련해진 면을 엿볼 수가 있고요.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최근 1년간 위상이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실력이 증진된 선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김다영 선수를 꼽을 것 같습니다. 따진다면 어떤 유형일까요? 뭐 노력형이나 아니면 좀 더 좀 타고난 형이나.
저는 김다영 선수를 천재형으로 좀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아, 이 선수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바둑계에서 손꼽히는 노력파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지도 사범인 한종진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종진 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단 직후에는 좀 너무 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뭐 엄청난 노력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재능으로 승부하는 그런 유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항상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참 조심스러운 것이 네. 이 선수의 그 평소 생활 제가 속속들이 알고는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집에서 네. 새벽 3시까지 공부할 줄 누가 압니까? 아,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참 선수들마다 이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서 어떤 선수는 좀 본인이 노력형으로 불리고 싶은 선수들도 있고 둘,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섯, 예전에 제가 이제 좀 노력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좀 재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하나? 라는 그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괜한 자격지심이 들어서 저도 지금 김다현 선수가 천재형이라고 했을 때, 아, 네. 그럼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네, 라고 그렇죠.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아, 네. 예전에는 저는 이제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듣기 싫었던 적도 있거든요. 김다영 선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재능은 충분한 선수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애써 좌변을 막지 않고 중앙으로 봉쇄를 합니다. 그곳이 두텁다고 봤네요. 두텀을 이용해서 헤이자자 선수가 약간씩 추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다영 선수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흐름은 계속해서 차이는 약간씩 좁혀지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바둑은 그 순간순간에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는 장면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흙이 한 네. 곳을 막았기 때문에 다섯, 백이 좀 여섯.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좌변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은 별로 안 큰 건가요? 중앙도 꽤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쪽 마흔수로는 이쪽을 밀어서 정리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다현 선수는 일선 쪽으로 파고들면서 중앙집은 그냥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좌변이 다 깨졌으니까요. 네. 헤이자자 선수가 바로 결행은 하네요. 지금 저기를 갈 수 있는 것도 좌변을 백이 깼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끝내기에서는 계속 헤이자자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내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 자, 저희는 30초. 이국 승자였던 강지수 선수 만나봅니다. 셋, 넷, 다섯. 네, 강지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출전, 그 여자바둑 리그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건데요.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대국하면서 제가 뭐든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검토실에 와서 다시 복귀를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직도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바둑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반전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중반전에 타개가 좀 잘 되면서 거기서부터 승기를 잡아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국 당시에 이 초읽기 상황에서 아주 정신없는 중반전을 벌였잖아요. 네. 게다가 TV 대국이었습니다. 네, 어떤 그 느낌, 이런 소감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느낌 진짜 긴장하는 순간순간 속에 한 선수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는 게 아주 고역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긴장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둑에 몰입되는 한 판이었습니다. 아, 네, 좀 더 편하게 인터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아직 뭘 뒀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답이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대답 잘 듣고 있고요. 자, 네, 강지수 선수가 이번에 처음 출전인데도 불구하고 3주전이 아닌 무려 2주전으로 뽑혔어요. 왜 2주전을 뽑았지? 이런 의문은 없었나요? 그런 의문이 있기는 했지만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 믿어준 감독님께 네. 그래도 앞으로의 포부와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요. 저를 2주전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1주전 같은 2주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대단합니다. 포부 네, 듣기 좋았습니다. 네, 역시 패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4차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인가요, 본인은? 별 생각 없습니다. 역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자 바둑 리그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N행시로 여자 바둑 리그와 관련된 단어로 행시를 지어주시는 건데요. 해주시는 건 아니고 운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부터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발이 꿀잼, 바, 봐도 봐도 꿀잼. 리. 리그 중에 최고. 어떤가요? 솔직하게 살짝-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살짝 스탠다드하게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워낙 좀 이렇게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강지수 선수이기에 네. 좀 너무 이 정도는 스탠다드하다. 스탠다드.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저희가 워낙 이 많은 상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기 위해 이제 선정도 많이 하거든요. 여자 바둑 리그로 좀 길게 좀 빠르게 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자, 드디어 여자 바둑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바, 바라옵건대 한국 여자 바둑 선수들이 세계의 그 이름은 떨치시고 두, 뚝배기보다 더 진한 바둑의 향기를 품은 리, 리그 바둑의 진가를 보여주십시오. 그. 그리고 선물로 바둑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또 어떤가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그 여자 바둑 선수들에게 쓰는 편지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계속 강규 선수가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니까 나 하나하나 또 평가를 받고 싶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 저는 지금 강지수 선수가 앞으로 이 선정위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N행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당첨된 분들 읽어드린 거니까요. 네. 강지수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2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2개도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또 남겨뒀습니다. 네, 바둑도 봐야죠. 자, 다시 1국으로 옵니다. 네, 5, 6, 지금 보니까 흑이 좌변 쪽 2집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조금 깨고 다시 중앙으로 왔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깨고 나서 여기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받으니까 백이 여기를 아, 이었고요. 그렇군요. 이쪽을 그러니까 교환을 하나 해두고 여기를 네. 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호구를 쳐서 지금 중앙에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약간 이 형태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덤에는 좀 걸릴 것 같네요. 방금 전 저의 계산으로는 한 반면 30초. 하나, 세네 집. 둘, 네. 아까 1국, 2국이죠. 2국에서 이슬아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바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로 김다영 선수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미세하지는 않은 차이. 네, 백이 이겼네요. 네, 김다영 선수가 이 대국 이대로 가져간다면 1대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민진 선수와 박지현 선수 양 팀에서 가장 노련한 그런 선수들의 삼국 대결로 네. 이제 팀 승부가 결정이 지어지겠는데요. 저 아까 그 강지수 선수 인터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요. 그 당찬 포부를 밝히는 이런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1주전 같은 2주전이 되겠다라는 네. 목표를 세웠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틀에 박힌 인터뷰가 바둑에서 특히나 많았죠. 네. 그런데 좀 이렇게 톡톡 튀는 선수들이 있다면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차피 승부는 바둑판 위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다섯, 인터뷰는 인터뷰대로 네. 좀 재미있는 인터뷰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인터뷰를 너무 튀게 하면 약간 문매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약간 건방지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예전에 그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이나 이런 좀 뭐랄까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인터뷰들을 보면 참 매력적인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이 조치훈 구단이 젊은 시절부터 인터뷰에서 아주 톡톡 튀는 인터뷰로 유명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 또 더 나아가서 한국 바둑리그의 남자 선수들에게서도 그런 재미있는 인터뷰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또 재미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하나 더 받아 놔야겠네요. 네, 받아야 되는데 참 받기가 너무 껄끄럽네요. 여기를 안 받으면 거기를 이제 백이 붙여서 네.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끊어지죠. 그리고 흑이 실전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 단수, 이렇게 찌르는 수 양쪽을 당하면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 수로 이쪽을 막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를 막았다면 흑돌이 이쪽이 없는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면요. 이으면 바로 위에서 단수로 네, 끊어지죠. 지금 이 돌이 네. 없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로 한 칸 우측에 이쪽을 막았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딸 때 여기를 있는 것까지 다음 돌파를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실전보다 손해입니다. 오늘 내용은 헤이자자 선수가 딱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하다가 못 봤던 부분에서 그 중반 접전에서 이쪽에서 좀 손해가 컸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김다영 선수가 왜 이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계 뭐 최고의 기대주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판입니다. 약간 추격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역시 판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헤이자자 선수가 추격을 하다가 그 다음 발은 디디지 못했어요. 30초. 음, 하나, 둘, 셋, 그만큼 노련하게 네. 중반 이후에 이제 다섯, 국면을 리드해 나가고 여섯, 있는 김다영 선수고요. 일곱, 여덟. 김다영 선수가 최정 선수와의 승부 그리고 언니 김채영 선수와의 승부를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일단 최정 선수에게 지난해 여자 기성전에서 중간 과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우승컵까지 네.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정 선수를 넘어섰다고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요. 어쨌든 큰 산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감이 부쩍 엿보이고요. 이 선수가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언니에게 엄청난 아픔을 당한 바 있는데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남을 네. 것 같아요. 만약 이번 시즌에 자매 대결이 다시 또? 펼쳐진다면 네. 그때는 지난해와 달라진 김다영 선수의 모습이기에 그 승부도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수순이 진행이 됐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헤이자자 선수 덤에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역전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까요?